대형 산불의 불길이 여전히 잡히지 않는 가운데 오늘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다만 양이 많지 않아서 불이 난 영남 지역은 여전히 건조한데요. 비가 그친 뒤에는 또 메마른 강풍이 불어들 것으로 예보됐습니다. 자세한 산불 상황과 날씨까지 임하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산불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가장 피해가 큰 경북 의성 산불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? 네, 지금 경북 의성 산불 진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지난 22일 날 발생해서 벌써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안동과 청송 또 영양과 영덕까지 번져서 굉장히 불이 크게 확산을 한 상태인데 지난 25일에 의성 쪽에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서 불이 크게 번졌었거든요. 이 산불이 확산되던 25일 저녁 6시 전후로 이 안동과 청송 지역에서는 정말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. 또 영덕 지역은 밤에 더 강해져서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했는데요. 우리가 태풍을 순간 최대 풍속이 17m만 넘어도 좀 태풍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미 그 수준은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됐었고 이 정도면은 거의 중형급 태풍 수준이거든요. 굉장히 이 순간 최대 풍속이 25m 이상으로 가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불씨가 산에서 산으로 옮겨가면서 불똥이 정말 사방으로 튀면서 산불이 좀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이 불똥이 이렇게 상승 기류나 강한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2km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튀어가기 때문에 더 위험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산불이 좀 컸던 거는 아무래도 기상 악조건 이런 강풍이 더해진 요인도 있고요. 이쪽 지역이 대기가 굉장히 건조했습니다. 산불이 나기 전부터 건조특보가 발효가 되어 있었는데요. 지금도 영덕이나 울진의 경우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 또 이제 다른 경북과 경남 지역으로도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. 그래서 대기가 굉장히 건조합니다. 이렇게 건조하면은 나뭇잎의 수분 함량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우리가 왜 나뭇잎을 만질 때 금방 으스러지고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불이 붙자마자 바로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려면은 산소와 열과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미 산소와 열이 추가된 상태에서 연료, 즉 이 탈 수 있는 나뭇잎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 산불이 크게 확산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이렇게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불어오면서 이 의성 산불이 예상보다도 더 크게 확산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산청 하동 산불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리산 국립공원으로까지 번졌잖아요. 지금 상황은 또 어떤가요?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또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또 번져서 물론 이제 우리가 경북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 경남 산불도 일주일 정도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지금 주불 진압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. 하지만 방금 전 브리핑에서도 보셨다시피 육안으로는 좀 더 이렇게 불이 좀 잡힌 것으로 보이고 오후 2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산청 하동 산불의 진화율이 그래도 80% 정도까지는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. 특히나 오늘 좀 비가 왔기 때문에 좀 더 이 진화 여건에는 좀 더 나아진 그런 상황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큰데 오전에 중대본 집계를 살펴보면은 26명이 사망을 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. 점점 사망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피해 면적을 살펴보면은 거의 3만 헥타르, 즉 우리 서울 면적의 절반입니다. 서울의 면적이 6만 헥타르이기 때문에 거의 서울 면적의 절반가량이 이 불 하나로 인해서 다 타들어갔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동안 우리가 대형 산불이 난 거를 좀 살펴보면요. 이 강원과 경북 동해안 중심으로 좀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었는데 2000년에 동해안 산불, 고성과 삼척, 동해 즉 5개 지역에 계속 불이 옮겨 붙으면서 굉장히 크게 났어요. 이때 2만 3천 헥타르가 불에 탔었는데 지금은 아직 불이 다 진압이 된 것도 아닌데 3만 헥타르가 넘어가고 있죠. 굉장히 기록적인 산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최근에 났던 걸로 보면 2022년에 경북 울진, 강원 삼척에서 났던 산불의 경우에는 16,000헥타르가 좀 소실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나는 이 경북 의성 산불이 우리가 지금껏 경험했던 산불 중에서 굉장히 크고 기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전까지는 강풍이 불면서 진화는커녕 불이 계속해서 퍼지는 양상이었는데
네. 우선 오늘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. 이게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? 아무래도 좀 비의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완전히 주부를 잡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양이긴 합니다. 하지만 비가 내리면은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산불을 확산하는 걸 막기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데요. 예. 이 비가 내리면 습도가 또 오르면서 우리가 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기준이 이제 실효 습도가 35%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내려지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습도가 한 50%에서 70% 정도 회복할 수 있거든요. 많이 내리지 않더라도. 그렇죠. 예. 네. 그렇게 되면은 확산하는 것을 조금은 막는 정도의 역할은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진화 여건도 좀 나아지고요. 우리가 지금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 때문이잖아요. 그런데 비가 내리면서 좀 더 기온도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은 좀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의 양이 좀 적고 특히나 지금 경북과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비가 5mm 안팎 정도로 예보가 됐거든요. 일단 오후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밤까지는 이어질 걸로 보이고 오후 3시쯤에 이제 레이더를 봤을 때 비구름대가 들어오고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이제 동쪽 지역까지 이동을 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단비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. 예. 하지만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오다가 좀 더 부서지고 좀 약화하는 특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아무래도 동쪽 지역을 지나려면요,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이 비구름대가 산맥과 부딪히면서 더 약화되는 특성을 보이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동쪽 지역에 비가 좀 덜 내릴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. 네. 비가 좀 부디 충분히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,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영남 산불이 확산한 데에는 정말 거센 바람의 탓이 컸잖아요. 네. 몸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돌풍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바람이 세게 분 이유는 무엇인가요?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남쪽에는 고기압, 또 이제 북쪽에는 저기압이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가 이거를 남고북저 기압계라고 합니다. 이 남쪽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느리게 지나면서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북쪽에서 저기압이 계속해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연신 서풍을 불어넣고 있는 건데요. 이 서풍이 좀 따뜻한데 특히나 이제 동쪽으로 지날 때 산맥을 넘으면서 더 고온 건조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. 네. 그래서 특히나 영남 지역에 고온 건조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왔던 거고요. 지난 18일부터 24일, 즉 일주일간 산불이 나기 무렵이죠. 그때 이제 기압 편차를 보면은 고기압의 강도가 평년보다 강했고요. 이 저기압의 강도도 평년보다 강했습니다. 이렇게 둘 다 평년보다 강하게 되면은 기압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로 굉장히 강한 서풍이 불어올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고 우리가 바람을 얘기할 때 이제 풍향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요. 뭐 서풍이냐 북서풍이냐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주풍은 서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형이 복잡하단 말이죠.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. 근데 바람이 굉장히 강한데 방향도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만 바람이 가지 않고 산불을 이곳 저곳으로 퍼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. 예. 또 최근에 기온이 워낙 높았어서 그것 때문에도 또 산불이 더 확산하기도 했는데 네. 그래도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좀 내려간다고요? 네, 오늘은 기온이 좀 비가 내리면서 좀 하강을 좀 하고 있어요. 비구름대가 물러난 뒤에서는 이제 북쪽에서 고기압이 좀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에 좀 유입이 될 걸로 보이고 기온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내일부터는 아침에는 좀 다소 더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겠고요. 낮에는 한 10도 안팎으로 그 전에는 우리가 낮 기온이 거의 25도를 웃돌면서 네. 굉장히 고온 현상이 초원 같았죠. 그렇죠. 이어졌잖아요. 그런데 내일부터는 좀 더 10도 안팎으로 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. 토요일부터는 또 이제 아침에 잠시 영하권 추위가 좀 나타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예.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겠고 31일부터는 다시 또 이동성 고기압의 영하권에 들면서 좀 맑겠지만 문제는 이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또 대기가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네. 아직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유지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북서풍이 또 산맥을 넘으면서 또 고온 건조해지면서 아무래도 대기 건조가 좀 계속될 걸로 보여서 산불에는 좀 더 주의를 하셔야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임하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